네, 비가 오랜만에 봄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비 오는 날 촬영 없는 것도 다행인데 오늘은 그 소니사의 A7S2 많이들 사용하시는 이제 알파 시리즈에서 A7S2 모델의 세부적인 이제 세팅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네, 제가 어제 그 정진수 감독님이라고 그 혁오의 공들이 뭐 윙윙, 뭐 판다베어 등과 같은 최근에 수지씨 뮤직비디오도 디렉팅을 하셨고, 네, 그 정진수 감독님의 그 선곡 콘서트에 다녀왔는데요. 이제 거기서 말씀하신 게 본인을 이제 유명하게 만든 뮤직비디오죠. 그 혁오의 공들이. 네, 그 뮤직비디오가 지금 A7S2로 촬영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충분히 내실 수 있는 색감이고 연출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뮤비도 한번 보시면서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빵 감독입니다.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A7S2 메뉴들 한번 살펴보면서 특별히 뭐 사진, 뭐 기타 여러 가지 메뉴들이 정말 많지만 그거 다 설명해 드리기엔 너무 좀 조잡해질 수 있고요. 동영상에 꼭 필요한, 또 제가 개인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어떤 설정들에 대해서 한번, 세팅값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으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화면 보시면서 A7S2의 메뉴들 한번 살펴보시고, 뭐 동일하게 기타 소니의 미러리스들 있죠. 뭐 A6500 이런 것들 거의 비슷하게 세팅 값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참고해서 세팅 한번 해보시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카메라 보시면서 한번 세팅 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A7S2 제일 먼저 화면에 이제 메뉴 화면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첫 번째 사진 모양 아이콘을 보실 수가 있죠. 네, 사진 모양 아이콘이 있고 그 아래로 네, 총 9개의 메뉴들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각 번호당 한 6개씩 메뉴가 들어갈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이제 한 화면에 볼 수 있게 이 가로 메뉴들을 여러 개 해놓고 이 안에는 6개만 딱 들어가게 해놓은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사진 메뉴에서 보시면 일단 이미지 크기, 뭐 종행비, 뭐 로우 파일 유형 쭉 나오는데, 네, 일단 이거는 사진과 관련된 거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저희는 이제 동영상 볼 거니까. 두 번째 2번 들어가시면 이제 동영상에 관련된 메뉴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파일 형식. 한번 OK 눌러볼게요. 들어가시면 총 4가지 포맷이 나와요. 이제 코덱을 뭘 사용하냐, 어떤 포맷으로 가져갈 거냐, 이렇게 기록이 되는 거고, 일단 우리가 포맷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컴퓨터로 보시면 여러분들 동영상 클립에 점 뭐뭐뭐라고 붙어 있는 것들, MP4, 뭐 MOV, 그다음에 AVI, 뭐 MKV, 네, 오디오 파일은 MP3, WAV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포맷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확장자라고 부르는 것들을 이제 컨테이너 포맷이라고 하고요. 그 안에 들어가는 코덱이 비디오 코덱과 이제 오디오 코덱으로 나누어져요. 그래서 비디오 코덱에 지금 나와 있는 뭐 XAVC, 뭐 AVC HD, 뭐 H264, 뭐 DNX HD, 뭐 여러 가지 코덱들이 있고, 프로레스도 있고요. 네, 그리고 뭐 오디오 코덱에는 뭐 MP3, 뭐 웨이브 여러 가지 또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합쳐져서 기본적으로 한 포맷에 담기게 되고, 그게 영상 클립이 되는 디지털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 그래서 어떤 코덱으로 너 찍을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가장 좋은 게 사실 거의 대부분 위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 좋다란 얘기는 이제 뭐 해상도와 비트레이트 설정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A7S2에는 일단 4K로 찍기 위해서 XAVC-S라는 코덱을 사용하고, 그 아래 이제 HD로 찍으면 4K가 아니고 1080p로 찍겠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세 번째가 AVC-HD라는 코덱으로 찍겠다. 과거 소니 캠코더에 많이 들어갔던 코덱이고, 일반적인 그냥 난 MP4로 찍을 거야. 가장 저용량인데 고압축. 네, 그래서 화질적으로 크게 저하되지 않으면서 뭐 배포용 코덱으로 찍을 거야 라는 얘기인데, 사실 편집을 하실 거면 여러분들이 카메라를 사신 이유는 어쨌든 촬영하고 편집하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권해드리는 거는 XAVC, 그러니까 가장 좋은 코덱으로, 그러니까 A7S2에서 지원하는 가장 좋은 코덱입니다. 네, 모든 코덱 중에 좋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카메라에서 지원하는 가장 좋은 코덱으로 찍어주는 게 사실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자꾸 꺼지니까 이 설정도 좀 만지고 가겠습니다.
발전 시작 시간을 일단 30분으로 놓고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어서 내가 4K가 꼭 필요 없다, 혹은 뭐 편집하는 컴퓨터의 사양이 4K를 편집하기엔 조금 어렵다라고 하시거나 꼭 굳이 4K가 필요 없다고 하시면 이제 HD 그 아래에 있는 것으로 촬영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고, 네, 가장 화질적으로 제일 좋은 건 4K니까 4K로 촬영하신 다음에 뭐 리사이징 하셔서 작업을 하시거나 프록시로 바꿔서 작업을 하시거나 뭐 이런 방법들도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아래 AVCHD나 MP4는 개인적으로 크게 권해드리지는 않는데, 내가 가볍게 정말 나는 뭐 화질, 뭐 색보정 이런 거 전혀 필요 없고 그냥 기록 용도다, 데이터가 부담이 된다 이러면 그 아래쪽에 있는 두 가지 코덱을 사용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특이한 점은 이제 MP4는 코덱이 아니고 여기서 이제 아마 H.264라는 코덱을 사용해서 MP4 확장자로 뽑는 모드가 될 거고요. 그 위에 있는 것들도 다 MP4로 뽑히긴 하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코덱이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 메뉴, 녹화 설정 보시면 내가 이제 프레임 레이트 설정하는 것과 비트 레이트 설정하는 칸이 나옵니다. 이 프레임 레이트랑 비트 레이트에 대해서 조금 이제 어려워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쉽게 설명드리면은 우리가 1초에 영상을 찍을 때 1초에 24장의 사진이 들어가느냐, 30장의 사진이 들어가느냐, 60장의 사진이 들어가느냐, 혹은 120장, 240장, 1000장까지, 뭐 2000장까지 넣는 카메라가 있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많이 보는 영화 같은 경우는 보통 24프레임을 사용을 하고요. 방송 쪽에서는 60i라고 하는데 뭐 좀 이건 또 어려운, 또 자세히 들어가야 되는 설명이니까 그냥 30p로라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30프레임을 많이 사용을 하고, 표현하고자 하는 작품에서 원하는 그 프레임 레이트가 어떤 건지를 살펴보시면 되겠고, 30프레임을 24프레임으로 바꾸는 게 더 어렵기 때문에 24프레임을 30프레임으로 바꾸는 게 뭐 비용적으로 좀 덜 든다고 하더라고요, 이 전문적인 영역에서. 그래서 사실 저는 그냥 24프레임 매니아라서 모든 촬영을 24프레임으로 하는 편이에요. 개인적인 의견은 그냥 24나 30이나 여러분 편한 대로 쓰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클립의 통일성. 나중에 편집할 때 30프레임끼리의 작업물로 작업을 하시는 게 좋고, 24프레임을 찍으셨으면 24프레임끼리의 작업물로 작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1초에 24장을 찍는 30장을 찍느냐 차이고요. 제가 추후에 또 영상을 만들겠지만 슬로우 모션 같은 거를 진행할 때, 그러니까 슬로우 모션 같은 걸 여러분들이 원할 때 내가 만들고자 하는 작품에서 슬로우 모션이 들어가야 된다고 할 때는 이보다 더 높은 하이 프레임 레이트가 필요해요. 그래서 소니 A7S2 같은 경우는 뭐 HFR 하이 프레임 레이트라고 해가지고 120프레임까지 지원을 하는 걸로 이제 나와 있는데, 고속 촬영을 할 때는 프레임 레이트가 더 높으면 유리하다라는 거, 슬로우 모션을 할 때. 그래서 그 뒤에 있는 것, 숫자로 표현된 것이 이제 비트 레이트인데, 100메가비트를 줄 거냐 60메가비트를 줄 거냐, 이 차이예요. 그래서 이거는 초당 비트 레이트라고 해서 1초에 데이터량을 얼마나 줄 거니 라고 물어보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마찬가지로 숫자가 높다, 그러니까 비트 레이트를 많이 준다라고 하면 화질적으로 더 좋은 화질을 기대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됩니다. 물론 이 비트레이트가 무한정 늘어난다고 해서 화질이 무작정 좋아지는 건 아니고, 이 센서나 뭐 프로세싱이나 여러 가지 뭐 렌즈, 바디의 성능 여러 가지 다 혼합돼서 나타나는 게 화질이겠지만은, 그럼에도 일단 비트레이트가 높으면 어떤 그 깍두기 현상이나 기본적인 그 뭉개짐 현상이 조금 덜 할 수 있는 영상들을 높여서 찍으면 그런 것들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저는 바디에서 제공하는 제일 높은 비트레이트를 권장을 드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편집 컴퓨터에서 해보셨을 때 너무 좀 버벅거리거나 어렵다고 한다면 그 아래 비트레이트로 촬영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 프레임 레이트, P라는 거는 프로그레시브예요. 그래서 프레임 레이트의 약자는 아니고, 프레임 레이트는 F고 P는 이제 프로그레시브 촬영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A7S2 같은 경우는 아예 인터레이스 촬영 자체를 지원을 안 하고, 거의 사실 우리가 찍는 환경에서는 인터레이스 찍을 일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프로그레시브라는 개념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P라는 거는 프로그레시브다. 그래서 30P로 찍냐 24P로 찍냐만 여러분들 선택을 하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비트레이트는 높은 거나 낮은 거 둘 중에 하나를 주시면 되는데, 이왕이면 높은 걸 쓰시라는 얘기고, 혹은 편집 컴퓨터에 부하가 좀 심하다라고 한다면 그 아래 비트레이트로 촬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듀얼 비디오 녹화라는 메뉴는 앞서 말씀드린 요 코덱들을 두 개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두 개로 녹화한다는 얘기. 그러니까 XAVC로 찍으면서 뭐 MP4로도 하나 더 만들겠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프록시 녹화처럼
가벼운 파일로도 하나 더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인데, 사실 이 정도 바디에서는 듀얼 비디오 녹화가 크게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HFR, 요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하이 프레임 레이트 표현될 수 있게 지원하는 모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프레임 속도 설정하는 것도 다른 데 있더라고요. 이 녹화 설정은 아까 보여드렸던 30 필요할 거냐 24 필요할 거냐, 어떻게 펼칠래 이 프레임 레이트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24프레임으로 나중에 편집을 할 거라면 24프레임으로 맞춰 놓고 30프레임으로 녹화를 하겠다 이러면 30프레임을 맞춰 놓으시면 돼요. 초점 설정 뭐 나오는데, 초점 설정은 뭐냐면, 이렇게 MF 메뉴로 하다 보면 이 디스플레이가 좀 작다 보니까 여기서 이 상태에서 초점을 맞추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물론 피킹이 있다고는 하지만 화면이 좀 작고 이게 초점이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그거를 좀 확인할 길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는데, 그럴 때 활용하는 메뉴가 이 초점 설정이고, 여기 들어가시면 이 상태에서 이렇게 확대가 돼요. 확대는 화면 이 디스플레이 안에서만 확대가 된 거고, 실제 녹화에서 확대가 되는 건 아니고, 이 상태에서 초점을 정확히 맞춘 다음에 원래대로 돌아오셔서 촬영을 진행하면 되게끔 해주는 서포트 메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뭐 메뉴를 있는데 좀 넘어가고요. ISO는 아시다시피 감도에 관련된 부분이고, 보통 지금 S로그 3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감도가 좀 1600부터 시작한다는 거 이따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측광 모드, 뭐 화이트 밸런스, 사진 효과, 픽처 프로파일 쭉 나오는데요. 측광 모드, 이거는 사진에서도 많이 있는 모드잖아요. 다중 모드, 중앙 모드, 스팟 모드에서 이제 빛을 어디서 측정해서 이 노출 값을 잡을 거냐 이렇게 하는 모드인데, 이건 사실 정답은 없기 때문에 환경에 맞춰서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화이트 밸런스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 모드들을 지원을 하고 있죠. 근데 동영상에서는 거의 대부분 이 켈빈 값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제일 많고, 특히 이제 바디와 바디 여러 개 쓸 경우에 이 화이트 밸런스를 바디끼리 맞출 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K 값을 서로 맞추는 거, 켈빈 값을 맞춰서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개인적으로 A7S2의 오토 화이트 밸런스가 아주 그지 같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오토로 활용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으실 것 같고, 정확한 화이트 밸런스 맞추는 것도 사실 중요는 한데, 여러분들 이제 제작 과정에서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그 영상의 색의 느낌을 지정할 때는, 그러니까 이게 영상적으로 설득이 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좀 과도한 화이트 밸런스의 차이를 일부러 활용하는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서 새벽을 표현할 경우에는 켈빈 값을 낮춰서 푸르스름하게 표현을 하고, 만약에 낮에 찍었다 할지라도 그걸 푸르스름하게 표현해서 이게 새벽 같은 느낌을 주게 하는 방법도 있고, 혹은 뭐 석양을 찍을 때 좀 더 그 이미지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색온도를 높여서 그 붉은 석양을 더 붉게 만드는 어떤 그런 방식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색온도라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촬영할 때는 맞춰서 하는 게 당연히 기본적인 베이스지만, 여러분들이 표현하고자 하는 어떤 분위기가 있다고 한다면 이 켈빈 값을 통해서 조절해 보면서 내가 원하는 느낌을 화이트 밸런스 통해서 만들어 볼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이게 좀 어렵다, 혹은 뭐 한 대로 좀 빠르게 찍어야 된다, 왜냐면 환경이 계속 바뀌면 이 화이트 밸런스 값이 계속 바뀌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게 어렵다라고 한다면 오토로 뭐 찍는 것도 크게 무리는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아주 커머셜한 촬영이라면 당연히 화이트 밸런스 중요하겠지만요.